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20%가량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누진제 완화의 효과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냈던 김진우 연세대 특임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당정이 내놓은 내용을 보면 7, 8, 9월 3개월치 전기요금을 조금 이제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대상은 한 2,2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사실 뭐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뭐 요금 금액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제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예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이 예. 342kWh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구가 소위 이제 거실 스탠드형, 예, 뭐 크지도 않습니다만 예. 이걸 하루에 3.5시간, 예.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를 한 달간 사용하면 약 200kWh가 늘어나서 네. 550kWh를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 그 경우에 종전 요금은 17만 7천 원, 예. 이번에 경감 비용은 요금은 13만 3,700원으로서 약 한 4만 3천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한 네. 달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많은 경우를 좀 상정한 것이고, 4만 원 정도 혜택이 있군요. 그 좀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막 2, 3만 원 수준의 이렇게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 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50kWh를 구간 상승을 해줬으니까 예.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한 1.7kWh 정도가 되는데 그 네. 말씀 뭐냐면 스탠드형 그 에어컨을 예.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써도 예. 이전 구간이 적용이 된다. 아하. 이런 어찌 보면 좀 다소 좀 아직도 낮은 수준의 네. 예. 어떤 경감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금 폭탄을 맞는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평소에 네, 전기료를 내던 거에 비하면은 예. 여름철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건데 정작 이 감면되는 효과는 많아야 4만 원 조금 넘는 정도라서 예. 실제로 이 느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덜어줄 만큼 네. 그 부분이 해소될 만큼 충분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일부분에 뭐 이렇게 좀 덜어주는 어찌 보면 임시 방편적인 조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나 이제 누진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그 논리의 핵심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누진제를 완화하면 뭐 전기를 뭐 흥청망청 쓰게 돼서 예. 사실 이제 늘 뭐 해마다 전력 그 수요치를 저희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전력 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뭐 누진제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결국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것이다. 그래서 부자 감세가 된다. 뭐 이런 논리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누진제 이 완화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의 주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어떤 논리 때문에 그런데 예. 우선 먼저 말씀하신 그 부자 감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누진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 어찌 보면 직물적인 그 성격의 누진율을 좀 완화시키자고 하는 이런 네. 조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11배가 넘죠. 넘습니다. 예.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그 6단계 소비자의 비중이 실제로는 한 3, 4%밖에 안 되는 숫자로 봤을 때 예.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일부 경감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어떤 명분론에 예. 부자 감세라는 명분론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일반 가정 그러니까 200kWh에서 400kWh가 쓰는 게 가구가 비중이 지금 한 70% 되는데 네. 이 가정이 이외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소수에 대한 어떤 그 조정 때문에 그 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이 많은 숫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었다 저는 판단하고요. 예. 전기 소비 급증이라고 하는 우려도 사실 저는 기우라고 보는 것이 전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중에서 이 가정용이 차지하는 이 소비 비중은 13%밖에 안 네. 됩니다. 예. 이 가정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한 30% 이상 이렇게 전기 소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 중에서 4% 이내거든요. 예. 그런데 그 4%의 집중적인 그 전력 소비가 소위 피크 타임인 2시에서 3시 사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가족들이 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저녁 먹고 텔레비 보는 그 8시부터 10시 사이에 걸립니다. 예. 그런 시간대가 빗겨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요에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담을 줄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비, 가정용 소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지금 26위입니다.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가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동안 절제를 많이 해왔는데 예. 누진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소비를 갖다가 뭐 2배, 3배로 늘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도시가스라든지 이 수도 같은 경우에 누진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게 물이나 수도를 가스를 펑펑 쓰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 수급을 걱정해서 이 전기 이제 가정용 전기를 어떻게 좀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큰 줄기를 놔두고 가지를 흔드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좀 저는 둘 다 논리는 맞지 않는 걸 맞지 가지고 않는다. 지금까지 해왔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전기요금 체계가 좀 허술하다라고 싶은 게 사각지대가 이게 요소요소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좀 보면은 이 있습니다. 예. 뭐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1인 가구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예. 또 가정용 전기로 제한이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누진제를 도입할 때 한 2가지 정도의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에너지 절약하자는 게 제일 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이왕에 이 스케줄을 만들 때 최하위 소비자인 이쪽 1단계 소비자들한테 뭐 저소득층이라고 전제를 하고 예. 좀 낮은 요금을 갖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었죠. 그런데 그동안의 소비 패턴과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그 구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구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한 500만 가구 좀 넘는데요. 예. 네. 그중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이 아닌 예.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뭐 고소득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이런 1인용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주택용으로, 주거용으로 바꾸게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건 일반용에 적용이 됩니다. 예. 주택용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이 좀 싸군요. 이게 싸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사실은 주거용인데 예. 요금이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어떤 오피스텔에 변형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네네. 저소득층 보호라고 하는 원래 저 누진제의 취지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약적인 효과도 약하고 다음에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하는 어떤 그 명분도 많이 약해졌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 구간이라든지 뭐 구간별 뭐 이렇게 수치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전기를 조금 더 쓰게 되면 예. 오히려 이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이 한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기 소비의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돼 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매출액이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한전의 걱정이고요. 우리 국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력 소비가 이거 완화되고 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한전의 어떤 이익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요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변화될 요금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하락률보다도 소비 증가율이 많이 높으면 오히려 올라가겠지만 네. 가격 하락률보다도 이 소비 증가율이 높지 않으면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뭐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대체로 봤을 때 전기 소비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요금 인하가 이 급격한 소비 증가로 이어져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예.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누진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특히 네.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없애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안 된다면 이 누진세율 지금 현재는 최고가 11.7배인데 이거를 네. 최고세율을 1.4배로 좀 대폭 낮춰야 된다 이런 안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 방향성은 지금 맞게 잡고 계신 예. 것 같은데 네. 그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11.7배라고 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누진제를 지난 42년간 유지해 왔는데 네. 이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1.4배로 줄이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네. 예. 또 어떤 그 전력 시장의 어떤 또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도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참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단계를 줄이는 것도 지금 6단계를 한꺼번에 3단계를 줄이기보다도 조금 뭐 매년 하나씩 줄여 나간다든지 그래서 누진의 단계와 누진율을 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다. 뭐 의욕은 상당히 좋으시겠습니다만
실제 효과도 한번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니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참고해야 네, 되겠죠. 좀 예. 조금씩 좀 완만하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제 일본의 경우는 1.4배 네. 예. 최대 최저가, 대만의 경우는 2.4배 정도니까 결국 뭐 2배의 뭐 4배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성을 놓고 단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런 어떤 소송 같은 것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예. 뭐 이런 논의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 뭐 이 정부가 이 어찌 보면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된 제도를 놓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면 소송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소송 결과가 또 이 누진제의 좀 급진적인 변화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상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누진제도 개편이 뭐 시대적으로 이제 4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이 누진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들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고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뭐 누진제에 국한해서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절약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유인은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보호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아까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3단계 그리고 그 배수도 한 2배 이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 속도의 문제는 또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전력 수요를 많이 유발하고 그다음에 피크에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수요처는 사실상 산업용과 예. 특히 건물용입니다. 예, 냉방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다소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썩 크지 않아 가지고 예. 원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동되는 그 정도가 좀 약합니다. 예. 따라서 모든 전기 요금의 기본적인 개혁 방향은 공급 원가의 기준을 두고 산업용과 상업용, 일반용이라고 합니다만의 소비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가정용은 사실 이제 얹어서 네. 얹어서 생활의 편의와 또 그다음에 절약 유인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정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전력 시장도 자꾸 자유화가 되고 경쟁이 이렇게 촉진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예. 이걸 정책 요금으로 계속 묶어두는 건 좋지 않고 결국에는 원가 베이스에 또 경쟁 중심의 그 가격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차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예. 같이 한번 해도 좋겠다. 끝으로 좀 한 가지 좀 일상 그 생활에 좀 밀접된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뭐 집에서 에어컨을 뭐 어떤 기능에다 놓고 쓰는 것이 전기 사용량을 좀 뭐 제습 기능에다가 놓고 쓰면 뭐 전기 사용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예. 검침미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떻게 전력을 이렇게 쓰면 뭐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참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만 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달에 뭐 많이 썼다 그랬을 때 조금 마지막에 조금 절제를 하면 예. 그 누진 구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예. 누진 구간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 조금 조절해서 그렇게 예. 하면 근본적으로 이 과도한 예. 징벌적인 요금 구조를 바꾸는 게 원래 해결이지 사실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기술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